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6년이네요. 1월 7일이고요. 긍정학원 44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축구 지도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축구 클럽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2, 3년 정도 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적시켜서 데려다가 팀을 꾸리고, 그 꾸려진 아이들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그 아이들을 중등 프로 유스 팀에 보내고, 그 보낸 경험들을, 결과를 통해서 프로 유스에 보내는 클럽 해가지고 거기 홍보에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하거나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저는 초등축구 지도자의 이 본질적인 부분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팀을 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쩌면 그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축구팀에 있는 아이들을 스카우트하고 그 아이들로 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또 능력이라면은 능력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등축구는 프로가 아니고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많게는 1학년 때부터 한다 그러면 한 6년, 적게는 한 3년, 한 2, 3년을 그 기본기와 그런 개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 아이들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축구 교실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없는 인적 자원에 나눠 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점점 뺏고 뺏기는 그런 체제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물론 힘든 게 맞습니다. 힘든 게 맞고 그 힘듦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내가 편법을 쓰고 선을 넘고 정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영업 방식과 팀을 꾸려서 이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의 그런 역량과 실력의 바닥이 드러날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내 운이 복리에 복리가 쌓여서 말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남들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되는 게 저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것일 뿐일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초등축구 지도자를 하는 이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떳떳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편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거란다 라는 그런 근사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그 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인 거지, 그 문제를 자꾸 쉬운 길로 쉽게 가려고만 생각을 하면은 결국 쉬운 길은 나중에 없어지기도 쉽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초등축구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결국 아이들의 성장이다. 물론 그 성장을 빌미삼아 아이들이 성적을 내지도 못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그런 말만 또 늘어놓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나의 방향성과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잘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등축구 지도자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매우 가치있고 고귀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지, 내가 남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남들이 하는 말에 자꾸 내가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나한테 묻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대루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윤은 잘대루명입니다. 여덟 번째, 황치윤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창녕군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남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을 했더니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나라는 사람이 단단해져서 그런 시간들이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쌓여서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선수단 1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을 만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